왜 그런지 머리로는 이해하기도 전에 속으로 거긴 가지마 혹은 이건 그냥 예스라고 해 하고 속삭이는 이상한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느낌이 가슴에서 올라오거나 집으로 가는 길을 바꾸라고 은근히 끌어당기는 힘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왜 그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신호를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 또는 비이성적인 충동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 속삭임들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양자장이 보내는 언어, 이미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실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논리적이고 순차적이며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선택지를 분석하며 장단점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선형적인 시간에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예감이라 부르며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미래를 미리 느낄 수 있는 몸의 능력, 우리의 신경계, 심장, 그리고 직관을 담당하는 장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양자장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우리가 종종 무시해버리는 그 작은 신호가 사실은 미래의 예고편인 셈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와도 비슷하죠. 주파수가 정확히 맞기 전에는 잡음이 들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선명하게 음악이 들려옵니다. 직관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의식이 현실로 바뀌기 직전에 주파수의 파편을 잡아내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잡음을 의심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논리와 증거로 덮어버립니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밀어내거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그 신호를 억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양자장은 증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공명은 언제나 먼저 감각으로 옵니다. 그래서 직관은 부드럽고 때로는 무시해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그저 속삭이며 등을 살짝 떠밀고 강요하지 않고 초대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처음에 그 신호가 옳았습니다. 첫 반응, 첫 내적 암, 의식의 번쩍임은 이성이 설명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곤 하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사건으로 증명된 뒤입니다. 만약 외부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그 신호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양자적 시련은 우리가 결정할 때가 아니라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 행동이 취해지기 전, 우리가 눈치채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마치 두 개의 시간선 경계에서 우리를 부르는 한순간의 번쩍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오래된 현실로 돌아가고 그것을 믿으면 새로운 현실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공시성과 직관 뒤에 숨어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의 신호인 것이죠. 여기엔 역설이 있습니다. 직관은 믿기엔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쉬울 리 없어. 난 데이터가 필요해. 보장이 필요해. 계획이 필요해. 하지만 우주는 보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렬로 움직입니다. 복잡함은 머리의 언어이고 단순함은 장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직관은 그 단순함 자체입니다. 하나의 신호, 하나의 미묘한 밀어줌, 하나의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 그것을 따르면 공명 속에 있고 무시하면 불협화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뭔가 의식적인 노력, 긴 시각화, 끝없는 확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언제나 시작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온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 속삭임이 바로 정열이고 동시에 문지방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고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배울 때 현실은 논리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져 내려옵니다. 사실 논리는 늘 파티에 늦게 도착합니다. 당신의 머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이해할 즈음에는 이미 에너지가 장을 바꿔놓은 뒤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양자장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장은 언제나 말합니다. 진짜 질문은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주에 스쳤던 의식의 번쩍임, 무심코 흘려보낸 장의 끌림, 순간적으로 떠올랐지만 무시했던 내면의 예스 혹은 노. 그게 바로 장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의 예고편이었죠. 그 신호를 자꾸 알아차릴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마침내 당신의 삶 전체가 공명하는 하나의 심포니가 되어 애씀도 혼란도 두려움도 없이 당신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계속 함께 가봅시다. 다음 단계에서는 당신의 직관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양자 나침반입니다. 오랫동안 직관은 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흐릿하고 믿기 어렵고 심지어 위험한 것처럼 취급되었죠. 하지만 오늘날 과학은 오래전부터 신비가와 영적 스승들이 알고 있던 사실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미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과 생물학, 신경과학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숨겨진 층입니다. 뇌틱과학연구소의 딘 레이드는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능력, 즉 예감에 대한 그의 연구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차분해지거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가 제시되었는데 놀랍게도 불안한 이미지가 나타나기 전부터 신경계가 반응했고 심박수는 뛰고 땀샘은 활성화되었으며 뇌파까지 달라졌습니다. 몸이 말 그대로 몇 초 앞에 미래를 예견한 겁니다. 그 결과는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선형적인 시간을 넘어선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드는 이렇게 말했으니 의식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로 뻗어 있다. 이제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뇌뿐 아니라 심장이 강력한 직관기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다시 미래의 자극을 예견했는데 연구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뇌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장이 먼저 미래를 감지하고 그 신호를 뇌와 몸에 전달한 것이죠. 이는 오래된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장으로 사고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니라 양자장과 연결된 강력한 전자기적 송수신기였습니다. 여기서 조 디스펜자의 연구가 중요해집니다. 그의 책 Starts Becoming Supernatural 에서 그는 뇌와 심장을 하나의 코히어런스 상태로 맞추면 실제로 측정 가능한 전자기적 서명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생각, 감정, 몸이 동조될 때 단순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재조직하는 주파수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하트, 브레인 코히어런스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측정했는데 그 결과 자발적 치유, 강력한 공시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인식의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증명한 것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 상태 자체가 당신의 미래 현실을 무너뜨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양자물리는 우리에게 그 틀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입자는 관측될 때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관측이라는 행위, 다시 말해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건 내가 머리로 관측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의식이 가능성과 먼저 정렬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직관은 바로 그 관측 이전의 정렬입니다. 현실을 만들어내는 신호, 확률파를 실제로 붕괴시키는 힘이죠. 즉, 직관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적 전통에서 직관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온 겁니다. 토착 문화들은 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했고, 네빌 고다드 같은 신비가들은 가정이 현실을 만든다. 첫 번째, 내적 감각이 진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적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 마음은 충실한 하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인을 높이고 선물을 잊어버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현대 물리가 이것을 증명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직관은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이자 물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직관을 불신하도록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이성적이라고 혹은 비과학적이라고 부르며 늘 증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은 직관이 계속 속삭여 온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자장은 이성적 머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명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직관은 단지 첫 번째 대응자일 뿐입니다.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안의 한 부분이죠. 상상해 보세요. 직관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원하는 타임라인과의 정렬에서 실제로 벗어나게 됩니다. 첫 감각을 덮어버릴 때마다 사실은 양자장에 나는 신호를 신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고, 장은 그에 맞게 의심이라는 경험을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밀어줌을 존중하고 논리가 반응하기 전에 그 속삭임에 예스라고 말할 때 장은 곧바로 나는 신뢰한다. 나는 정렬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신뢰 행위가 새로운 현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단순함이 중요한 겁니다. 직관은 복잡하게 오지 않습니다. 스프레드 시트나 5단계 계획으로 오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깜빡임, 끌림, 알무로 다가옵니다. 미묘한 이유는 마음의 소음을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알아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그저 맞추어 가면서 우주의 깊은 지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관은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건 그것을 무시하는 습관을 벗어나는 일뿐이죠. 속삭임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장은 늘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들을 만큼 충분히 고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가봅시다. 이제 우리의 몸, 특히 신경계가 어떻게 양자신호의 수신기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조율하고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속삭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직관이 신호라면 신경계는 안테나입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양자장의 주파수를 해독하고 번역하며 체현하는 것이죠. 최근 과학이 보여준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단순히 현실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신경계는 심장 박동, 호흡, 호르몬, 면역 반응까지 모든 걸 조절합니다.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이자 내면의 세계와 외부 양자장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균형을 잃고 스트레스와 혼란에 갇혀 투쟁. 도피 모드에 머물면 장애는 비코히어런트한 신호가 전송됩니다. 덕터 조 디스펜사의 연구는 이런 상태가 현실의 흐름을 분절시키고 실현을 막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로는 한 가지를 생각하지만 감정은 전혀 다른 걸 느끼고 몸은 위협받는 듯 반응하는 상태죠. 이런 생존 모드에서는 더 높은 주파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우리의 심장이 뇌보다 60배 강한 전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장은 몸 주변 몇 미터까지 확장되며 신경계가 스트레스 상태인지 아니면 코히어런스 상태인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차분하고 열려 있으며 안정되어 있을 때 심장의 장은 정돈되고 확장됩니다. 그것은 몸을 균형 잡히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주파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신경계는 단순히 현실을 받는 수신기만이 아니라 동시에 송신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트랜스미터입니다. 양자물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얽힘이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두 입자가 얽히면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거리와 상관없이 즉시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얽힌 쌍의 한쪽으로 양자장을 다른 한쪽으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내적 상태를 혼돈에서 코히어런스로, 두려움에서 존재로 바꾸는 순간 장도 함께 전환됩니다. 내적 균형이 외부의 공시성으로 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 후에 기적 같은 경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신경계가 안정되고 신호가 바뀌고 장이 그것에 맞춰 조직되는 순간입니다. 신경과학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존재 상태에 따라 스스로 배선을 바꿉니다. 스트레스 속에 살면 뇌는 끊임없이 위험을 예상하는 회로를 강화하고 그 렌즈를 통해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호흡, 명상, 의도적인 정적 상태를 통해 신경계를 열고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훈련하면 뇌는 다시 가능성을 향해 재배선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좋은 일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는 공명이기에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적 전통들이 몸을 성전이라 강조했던 겁니다. 요기들은 호흡 조절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에너지의 숙련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전통의 신비가들은 고요, 성창, 의식을 통해 신경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몸으로는 코히어런트한 영을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오늘날 과학은 이 지혜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이거스 신경조절, 심박 변이도, 감마 뇌파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균형을 찾으면 우리는 양자장과 연결되는 맑은 안테나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균형 속에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 그것을 문제로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 서두름, 멀티태스킹, 과도한 생각을 그냥 삶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태가 시련이 막힌 듯 느껴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들은 신호가 아니라 잡음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다이얼을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명확한 방송을 들을 수가 없고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고정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본래 리셋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은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주의를 생각에서 감정으로 옮길 때마다 코히어런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직관은 더 크게 들려옵니다. 두려움을 안내로 착각하는 대신
장의 미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추상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몇 분간의 심장 집중 호흡만으로도 코히어런스를 높이고 직관을 강화하며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닥터 디스펜자의 명상법에는 몸을 코히어런스로 조율해 마음이 더 선명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도록 돕는 기법들이 가득합니다. 신경계는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흩어져 있으면 시련은 투쟁처럼 느껴지지만 고요할 때 시련은 흐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걸 느낀다면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만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장과의 불일치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안테나를 다시 맞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고 감각에 주의를 두세요. 왜냐하면 양자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함께 가봅시다. 이제 공시성.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마법 같은 정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장으로부터 오는 피드백이자 당신의 안테나가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흐름 속에 있을 때 삶이 거의 설명하기 힘들 만큼 놀랍게 반응하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곧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고 해결책을 상상하면 딱 맞는 책이 손에 들어오고 의도를 세우면 며칠 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시성입니다. 우주가 속삭이며 당신이 정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순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공시성은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피드백 루프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보내는 신호의 선명함을 현실에 그대로 반사합니다. 카를 융은 이를 의미 있는 우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양자 연구는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입자가 관측에 반응하듯 우리의 현실도 코히어런스에 반응합니다. 신경계가 균형을 이루고 심장과 뇌가 정렬되면 전자기장은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질서 잡힌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질서 잡힌 시스템과 공명합니다. 그래서 코히어런스 상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마치 연출된 듯 착착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죠. 다이얼이 조금만 빗나가도 잡음 뿐이고 원하는 노래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파수가 어긋나 있으니 원하는 것의 파편이 잡음과 섞여 실현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맞추는 순간 노래는 선명하고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공시성입니다.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제대로 맞췄다. 각 우연은 임의가 아니라 메아리이자 거울이며 정렬의 신호입니다. 덕터 조 디스펜자는 공시성을 당신이 초자연적인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연을 벗어난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가장 깊은 법칙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워크숍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몸을 코히어런스로 조율하고 미래의 자에 집중하면서 삶에서 공시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합니다. 반복되는 숫자를 보거나 인생의 궤도를 바꿔줄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막히게 맞닥뜨리는 경험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에 만든 질서에 따라 양자장이 스스로 조직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공시성은 단순히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공시성이 나타나면 대개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다가 곧 이성적 마음이 끼어듭니다. 아마
우연이겠지. 내가 과장하는 걸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우리를 공명 밖으로 끌어냅니다. 장은 우리의 선명함뿐 아니라 머뭇거림까지도 반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공시성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반응을 멈춘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신경계가 다시 비코히어런스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성이 계속 흐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그것을 행운이 아니라 직접적인 소통으로 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그 언어로 말을 걸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장입니다. 각 공시성은 당신과 양자 사이의 대화에서 한 단어, 한 문구, 한 문장입니다.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수록 대화는 유창해지고 무시하면 흐려집니다. 존중하면 대화는 깊어집니다.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강력한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성 저널을 쓰는 겁니다. 우연 이상으로 느껴지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기록하세요. 우연한 만남, 반복되는 숫자,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패턴을 돌아보세요. 공시성은 결코 임의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장 정렬되고 가장 열려있고 가장 신뢰하던 순간에 몰려 있습니다. 이 되돌아보기만으로도 신경계는 코히어런스를 기대하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이미 보았듯 기대는 곧 공명입니다. 양자물리는 피드백 시스템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낳는 비선형 동역학,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부의 코히어런스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장의 파문을 보내 외부의 정렬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당신의 통제를 훨씬 넘어선 영역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파문을 추적하면 임의적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패턴이고 나선이며 의미의 프랙털입니다. 공시성은 우주가 당신의 정렬을 기하학적 언어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시성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시계에서 1를 보는 것 자체가 마법은 아니고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그것이 보여주는 반영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현실의 직물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공시성을 단순한 표지판으로 좇지 않고 피드백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각 정렬은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코히어런스, 그리고 이미 장 속에 존재하는 당신 자신의 더 깊은 버전으로 들어가라는 초대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공시성이 삶을 가득 채울 때 그냥 미소 짓고 지나치지 마세요. 멈추고 숨쉬고 이렇게 인식하세요. 이건 피드백이다. 나는 맞춰져 있다. 신호를 인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신호가 충분히 강해지면 삶 전체가 그 공명을 중심으로 스스로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신호다 라고 새겨보세요. 오늘 바로 이것을 고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함께 가봅시다. 다음 단계에서는 공시성이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마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사실 그 멈춤은 전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양자 도약으로 들어가는 숨겨진 문이기 때문이죠. 만약 공시성이 우주의 언어라면 그 언어가 갑자기 침묵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던 때, 표지들이 돋쳐 있던 때,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반복되는 숫자도, 우연한 만남도, 우주의 윙크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공황이 찾아옵니다. 연결이 끊어진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우주가 나를 버린 걸까? 하지만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과 숨 사이의 멈춤입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공시성이 멈추는 건 결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입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입자는 관측에 의해 확정된 현실로 붕괴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공시성은 정렬되고 있는 것들의 깜빡임을 보여주며 그 여러 가능성의 섬광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로 안정화되면 그 깜빡임은 사라집니다. 더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은 이미 그 현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묵은 장이 당신을 들었고 정렬했으며 이제 당신이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침묵을 단절로 오해하고 신뢰 대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진동을 굳건히 유지하기보다 두려움과 불안, 오래된 통제의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그 전환이 사람들을 코히어런스 밖으로 끌어내며 마치 마법이 사라진 듯한 착각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끊임없는 확인 없이도 그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피드백이 시끄럽지 않아도 과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숙달이 시작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자주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순간 당신은 양자로 들어선다. 침묵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외부의 증거 때문에 창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 진동 자체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힘의 감각이 표지판에 의존한다면 여전히 권위를 밖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표지 없이도 신뢰를 체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시련은 연약한 희망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바뀝니다. 자전거 배우기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보조바퀴가 필요합니다. 그 보조바퀴가 바로 공시성입니다. 그것은 그래, 맞는 길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결국 보조바퀴는 떼어야 합니다. 처음엔 흔들려도 그것만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음을 배우는 길이죠. 침묵은 장이 보조바퀴를 떼는 행위이며 증거를 찾지 않고도 균형을 체화하라고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 속에 편안히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공시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수준에서 단순한 안심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연출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표지 대신 큰 정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남,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의 도착, 운명처럼 느껴지는 타임라인의 시작.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잉태였습니다. 씨앗이 심는 순간 싹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눈앞에 부정할 수 없는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뇌가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시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뇌는 현실에서 확인을 찾으며 예민해집니다. 그게 바로 마법 같은 감각을 증폭시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뇌가 적응하면 표지들이 정상화되어 이전처럼 생생히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통합한 겁니다. 이제 진짜 과제는 끊임없는 외부의 새로움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 안정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공시성이 멈춘 듯 보일 때 경험을 다시 정의하세요. 마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환이 안정화되어 장이 조용해진 것이라고 확언하세요. 침묵 자체를 증거로 삼으세요. 그것은 우주가 의존에서 숙달로 넘어가라는 초대입니다. 표지 없이도
진동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다면 더 깊은 힘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상태는 조건부가 아닌 주권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주권 속에서 시련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며 수월해집니다. 이 순간을 성스러운 문으로 받아들이세요. 공시성의 끝이 아니라 그 진화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힘은 언제나 표지판이 아닌 당신 안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이 문을 지나면 당신은 양자 실현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은 결코 표지판을 쫓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신호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 함께 가봅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이해를 실제 연습으로 굳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당신이 신호를 완전히 체현해 단순히 공시성을 알아차리는 수준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공시성이 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말이죠. 그때 당신의 삶은 무작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시성의 신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강해지고 또 왜 멈추는지까지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로 묶어보겠습니다. 공시성은 결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코히어런스입니다. 진짜 힘은 표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너무 강력해져서 결국 당신 자체가 신호가 되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때 시련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당연한 존재 방식이 됩니다. 생각, 감정, 몸이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양자물리학에서 코히어런스는 공명을 일으키고 코히어런트한 시스템은 그 안정성으로 주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경과학에서도 닥터 조 디스펜사가 말한 심장노의 코히어런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신경계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창조의 단계로 이동합니다. 영성에서도 네빌 고다드 같은 신비가들은 이것을 끝에서부터 사는 것, 즉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미 현실을 살아내는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표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방에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에게 끌리고 열리고 당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장 속에서 코히어런스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코히어런트한 심장은 몸을 넘어서는 전자기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억지 노력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시성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거가 아니라 정렬의 신호로 찾아옵니다. 침묵은 당신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주었고 그 결과 우주는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경험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며 다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 다가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적이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확인을 기다리지 마세요. 끊임없이 표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존재 자체가 확인이 되는 상태를 길러보세요. 모든 호흡, 걸음, 선택이 살아있는 공시성이 됩니다. 우주가 당신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매 순간 정렬의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졸업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찾는 자에서 창조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앵커링하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나는 표지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곧 신호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심장으로 말하세요. 코히어런스를 느끼고 흔들림 없는 고요를 느끼세요. 그 진동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주고 더 깊은 힘의 기억이 깨어난다면 당신을 더 멀리 이끌어줄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나 내 안의 양자적 힘을 깨우다 라는 가이드북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동장을 명료하게, 정밀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진짜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열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모든 것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액세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공시성은 당신을 이끌 수 있고 침묵은 당신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현실이고 주파수이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온전히 체현할 때 삶은 표지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지는 기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코히어런스를 유지하며 빛나며 기억하세요. 당신은 공시성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공시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